그 전설의 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한다. 황금빛 태양 아래 반짝이던 유리 궁전, 저완이 넘쳐 흐르고 모나는 찬란하게 꽃피웠다. 전해지는 꽃, 바로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였다. 그러나 그렇게 투미롭고 위대했던 문명도 결국 인간의 오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틀란티스가 단지 서문행란한 상상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때는 신화보다도 터무니없다고 조롱받았던 트로이조차 유물이 발굴되며 결국 역사 속 실제로 인정받지 않았는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틀란티스 역시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세 곳이 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비미니 로드다. 1968년 8월 16일 로버트 브로시와 트리 애덤스가 바하마 제도 인근 비미니 섬 상공을 비행하던 중 바다 위로 수상한 구조물이 잠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 구조물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의 석조물이었다. 주장했다. 당시엔 이런 증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이애미 박물관의 조 넬슨 관장과 해양 전문가 디미트리 나미코토 박사까지 나서서 정식 탐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탐사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따뜨렸다. 비미니 섬 북쪽 해역에서 약 2m 길이, 50cm 높이, 무게 약 1톤에 달하는 거대한 사각형 돌들이 줄지어 발견된 것이다. 이 소식에 자극받은 고고학자 존 스틸 박사는 현장으로 급히 향했다. 그는 무려 3개월간 그 지역을 정밀 탐사했고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예정만도 1000m가 넘는 규모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래 속에 더 깊숙이 묻힌 아틀란티스의 실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며 점차 기대를 키워나갔다. 특히나 피라미드를 닮은 삼각형의 해저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아틀란티스와 고대 이집트가 모욕 관계에 있어는 주장이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탐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해당 미적지 어디에서도 인간이 거주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론 볼 교수는 그 돌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단지 특이한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자연물이라고 주장했다. 돌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았고 임의적인 절단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존 스틸 박사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돌이라 해도 사람이 그것을 옮겨 구조물 형태로 재배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돌의 위치, 비열 방식, 그리고 해저 지형의 특성상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비미니 로드, 그곳이 과연 아틀란티스의 진짜 흔적인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바다 아래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지질학자 제리 스팀은 박사는 비미니 지역에서 발견된 돌들의 탄수연대 측정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돌들은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시기보다 무려 2만 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해당 지역이 아틀란티스의 잔재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른바 스팀인 로도 들리는 이 특이한 해저 구조물은 과연 고대 문명의 일적일까?
아니면 단지 자연이 만들어낸 기이한 퇴적층에 불과한 걸까? 의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장소는 모로코에 위치한 수수마사다. 흥미롭게도 이곳이 아틀란티스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사람은 고고학자가 아닌 컴퓨터 전문가였다. 그 주인공은 드레미아 시프너. 그는 플라톤의 저서 크리티아스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의 지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아테네에서 반경 4,700km 내 400개의 지역을 포고군으로 설정했다. 그리고는 플라톤의 묘사 중 주요 지역 요소들을 간수하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아틀란티스의 가장 유사한 지역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뜻밖에도 모로코 남부의 평범한 지역 수수마사였다. 이 지역의 형태, 크기, 지리적 조건이 플라톤의 설명과 거의 완벽히 일치하며 심지어 크기도 단 10%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수마사의 대지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키프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건 플라톤이 기록한 붉고 검은 볼이 실제로 수수마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2008년 11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 아틀란티스 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다큐멘터리 진행자로 유명한 앤디 르코프가 직접 키프나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대중적인 관심까지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수마사에 대한 조사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지역은 모로코 북왕의 사유지로 지정되어 있어 어떤 발굴도 허가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 안타까운 건 키프너 본인이 2013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이 이론에 대한 후속 연구와 발표가 영영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수마사의 땅 속에는 어떤 유물이 묻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저 평범한 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역사의 조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세 번째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한복판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른바 사하라의 눈이다. 현지에서는 리차트 구조라고 불리는 이 지형은 들 크기와 형태가 너무나도 특이해 우주에서 내려다보아야만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다. 과연 자연이 만들어낸 구조물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교하고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원형 형태를 지니고 있다. 2018년 9월 사하라의 눈이 바로 아틀란티스일 수 있다. 는 가설이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무엇보다 플라톤의 저서에서 묘사된 아틀란티스의 형상과 이 지형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 놀랍다. 북쪽에 높은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물길이 흐른다는 설정, 그리고 봄시멀의 구조를 가진 형태까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는 크기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중심지가 127 스타디아의 직경을 가졌다고 기록했는데, 이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23.5km에 해당한다. 사하라의 눈의 실제 직경은 정확히 23.5km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다시금 사막 한복판의 이 귀이한 눈동자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과연 그것은 전설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현실의 조각일까?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질실이 잠들어 있으며 그 질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조용히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하라가 지금처럼 메마른 모래바다가 된 것은 약 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틀란티스가 전성기를 누렸다고 여겨지는 시기의 사하라는 지금과 달랐다.
사막이 아니라 오히려 푸르고 비옥한 대지였으며 바다와 맞닿아 있는 거대한 삼각지처럼 물길이 풍부하게 흐르던 땅이었다. 는 연구 결과는 사하라의 능이 아틀란티스에 있다는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그 징도 중 하나는 사하라의 눈 제조에서 바닷물의 침식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바로 그 지역의 지층에서는 고대 고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사막 안에 거대한 물줄기의 흔적이 남아있다. 는 과학적 보고도 이미 시찰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단지 상상에 불과했던 가설을 실제 가능성으로 바꾸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사하라의 암석에서 얻은 동위원소를 정밀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이 지역의 지질은 아틀란티스 문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는 일부 학자들에게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아니라는 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정말 이 세 곳 중 단 한 곳이라도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숨결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도시라는 수식어도 이제는 단지 전설이 아닌 과학의 문 앞에 다가선 하나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기의 대륙이 만나는 곳, 세리의 물줄기가 교차하던 도시. 풍요 속에서 탐욕과 타락으로 물들어갔던 곳, 결국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아침이 밝기도 전에 순식간에 바다 아래로 사라져버린 문명.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다. 수많은 기록과 구전, 그리고 이와 긴 예적지들만이 이 신비한 문명을 뒷받침해줄 뿐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지 못했다. 비미미 로드, 수수마사, 사하라의 눈, 지름껏 제시된 소고지는 많지만 그 어느 곳도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아틀란티스로 의심받아온 땅이 하나 있다. 바로 지중해 한복판에 자리한 크레타 섬이다. 1900년 고고학기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전설로만 존재하던 트로이를 실제로 발굴해낸 독일의 고고학자 하일리 슐리만의 대발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 엄청난 성과에 자극받은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는 자신도 신화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야심을 품고 곧장 크레타 섬으로 향했다. 그리스 신화 속 미노타우로스가 등장하는 미노스 문명이 이 섬 어딘가에 실존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에반스는 수많은 지리적 단서와 모란들을 종합해 크레타 섬의 크누소스 지역을 지루발굴지로 정하고 작업을 착수했다. 그러나 고대의 땅이 쉽게 질시를 내어줄 리 없었다. 발굴 작업은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끝없이 쏟아지는 모래와 바위 속에서 아무런 선과 없이 시간만 흐르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반스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궁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거대한 석조 건물의 잔해 신화를 증명할 유물이 그곳에 잠들어 있어 그는 주변 일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했고 마침내 크누소스 궁전이라 불리는 거대한 폐허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한다. 이 순간은 신화가 역사로 전환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다. 그간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크레타 섬에서 실존했던 고대 미노스 문명의 예적이 발굴되었다. 는 사실은 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에반스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다. 복잡한 도로 구조와 창고, 사마시도 시설까지 갖춘 완전한 문명의 증거였다. 학계는 또 한 번 격렬하게 들끓었다. 이 문명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그들의 멸망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1939년 그리스의 고고학자 마리나 토스는 그 회담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크레타 문명의 붕괴는 산토리니 섬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산 폭발과 이어진 폐해 때문이다. 이는
갑작스럽게 멸망한 문명,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진 도시라는 아틀란티스의 특징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그렇기에 크레타 섬은 지금도 여전히 아틀란티스의 유력한 소고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그를 잃어버린 대륙의 마지막 흔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바다 밑, 모래 밑, 혹은 모리가 평범하게 지나치고 있는 대지 밑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신화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원전 1500년경 크레타 섬 동쪽에 위치한 산토리니 섬에서 일어난 거대한 파산 폭발은 지중해 전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재앙이었다. 파산 폭발에 따른 강력한 진동이 크레타의 건물을 붕괴시키고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는 기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엄청난 메가톤드 비일이 이 섬의 동쪽 해안을 덮치며 지진까지 겹친 이 재난은 하루아침에 창현했던 문명을 무너뜨리는 종말의 시작이었다. 말리나토스 박사는 이 화산 폭발이 산토리니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지질학적 증거를 직접 찾아냈고, 그녀의 가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증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멸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이런 유사성의 사람들은 점점 더 크레타 섬을 전설 속 아틀란티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커진 그리스의 학자 갈라노플루스는 플라톤의 기록에서 아틀란티스의 특징을 19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크레타 문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6가지는 완벽하게 예치했고 나머지 8가지는 예치 가능성 높은 미사성을 보였다. 고 그는 발표했다. 도유하고 세련된 문명, 복잡한 지형과 섬의 구조, 풍부한 문화와 전통 등 수많은 면에서 조문명은 닮아 있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인들이 손손을 제물로 바칠 때 모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에 든 매듭이나 몽둥이만으로 제사를 치렀다고 전했다. 흥미롭게도 크레타 문명에는 맨몸으로 손소등이 올라타는 불점토라는 전기 종목이 존재했다. 이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문화적 선진까지 이어지는 고리였다. 또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는 주제리리 후면에서 출발의 전면의 섬에 도달할 수 있다. 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크레타 섬에서 사이클라데스 제도를 거쳐 그리스 본토로 향하는 항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1967년 말리나토스는 크레타 섬 남쪽에서 고대 항대의 정박지로 추정되는 아크로티리를 발굴하면서 아틀란티스 예적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다. 그곳에서 화산재에 덮인 마을 예적이 발견되었고 벽화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꽃을 따는 아이들,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이는 권위적이고 군사적인 분위기의 다른 고대 문명과 달리 크레타가 자유롭고 온화한 공동체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일부가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의 문명과 직접 연결된 흔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원숭이가 그려진 그림, 이집트 유물과의 유사성 등은 크레타 문명이 고대 이집트 및 북아프리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아우르는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였던 크레타. 이는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세계적 위상과 완전히 겹쳐진다. 현재 학계는 크레타 문명이 화산 폭발과 해일에 의해 멸망했다는 사실을 주림 의견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 최초의 문명은 크레타에서 시작되었다. 는 데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결국 플라톤이 전한 신화는 단순한 서구가 아닌 잊혀진 역사의 미안이었는지도 모른다. 크레타는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던 진짜 문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먼 옛날 거대한 휠이 한 문명을 삼켜버렸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미너스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어쩌면 아틀란티스가 아니었을까? 2001년 5월 인도의 공기위안기술원 연구팀은 휘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자라트 주의 킨베이만 휘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환경 측정이 목적이었지만 그날 그들은 전 세계 고고학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엄청난 것을 마주하게 된다. 수중 음파 탐지기와 소나 장비를 이용해 해저를 촬영하던 중 수심 40m 아래에서 거대하고 인위적인 지형이 포착된 것이다. 연구팀은 곧바로 긴급 탐사를 진행했고 이 지형이 자연적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물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명백히 고대 도시의 흔적이었다. 이후 촬영된 수중 사진들은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개의 직사각형 건물, 심전을 연상케 하는 구조물, 조각산과 석조, 마치 누군가가 고대 도시를 통째로 바다 아래에 묻어놓은 듯한 풍경이었다. 인도 정부는 즉시 고고학기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라오 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약 100명 규모의 전문 탐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이 킨베이만에서 마주한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이 시중 도시는 지리만도 9km에 달했다. 도시 전체는 정교하게 가공된 암석과 석재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곳곳에서는 댐의 흔적, 전망대, 식량 저장소, 공중 목욕탕 등 다양한 건축물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하수도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고 곳곳엔 돌로 포장된 도로까지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칠합지가 아니다. 체계적인 기반 시설과 도시적 구조를 갖춘 문명화된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시중에서 발굴된 시천점의 유물들이었다. 보자기, 조각상, 보석 등 다양한 유물들의 수는 무려 2,000점을 넘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유물은 고대 문자들이 새겨진 석판이었다. 이 석판은 해당 도시가 골리의 문자를 사용하던 문자 문명을 가진 고도의 상회였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석판의 문자가 지금껏 알려진 어느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독립적인 문자체계, 아직 해독되지 않은 고대어, 문명 간의 연결 고리를 끊는 새로운 변수. 학자들의 해석은 분분했다. 이 수중도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설계는 인더스 문명의 대표 이적인 하라파 이적과도 유사했다. 공중 목욕탕, 식량 저장소, 석조 구조물 등 크기와 비열 방식에서 여러 공통점을 보였다. 게다가 킨베이만 일대는 역사적으로 인더스 문명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렇기에 학자들은 이 도시가 인더스 문명에서 분화된 또 하나의 도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단지 지각 변동이나 대규모 쓰나미 같은 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바설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충격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다. 라오 박사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은 판소 연대 측정을 통해 이 일적의 연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말못 맞추게 만들었다. 이 도시는 지원전 2500년 이전부터 번성하던 고대 도시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심지였던 하라파보다도 더 오래된 문명이었다는 의미였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사의 시간 축이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른다.
밖에는 충격과 흥분으로 들뜨렀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문명.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 하수도와 도로까지 갖춘 거대한 도시의 흔적.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겨진 의문. 미너스는 혹시 아틀란티스였던 것은 아닐까? 지금도 인도 서쪽의 킨비만 바닷속 어딘가에는 인류와 아직 마주하지 못한 또 하나의 전설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나오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처음엔 킨비만 수중 도시의 연대가 인더스 문명의 대표 예적인 하라파 예적과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은 결과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캔비만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무려 기원전 750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인더스 문명보다 앞선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의 지위를 뒤흔드는 대격변이었다. 기존의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은 기원전 3500년경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하지만 킹비만 예정의 연대를 고려하면 그보다도 무려 4000년 이상 앞서는 시기의 도시였단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다. 고고학기의 정설과 인류 문명의 연대기 자체를 뒤바꿔야 할 정도의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역사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고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이 시중 도시는 고대사에 남겨진 미지의 퍼즐 조각이었다. 이 엄청난 발견에 전 세계의 학자들이 반응했다. 각국의 고고학자와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가설과 신화를 끌어와 캔비만 예적을 해석하려 했다. 그중 하나는 영국의 작가이자 고고학자 그레이엄 펜콕의 주장이었다. 그는 킨비만 예적이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 속 고대 사원 도시라고 말했다. 먼 옛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대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찬란함을 질투한 신이 홍수를 일으켜 7개의 사원 중 6개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다. 단 하나 남은 마지막 사원마저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은 펜콕이 보았던 길이 200m, 폭 40m에 달하는 수심의 거대한 석조 기단과도 일치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 고대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킨비만 문명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기억의 잔재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이며 우연한 일사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예적의 규모나 구조는 단일 사원으로 보기엔 너무 방대하다며 신화에 끼워 맞추기 시키순이라는 반론도 뒤따랐다. 그러나 더욱 큰 파장은 캔비만 수중 도시가 전설 속 유토피아, 아틀란티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되었다. 인도의 저명한 고고학자 나즈나이 트리안 박사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묘사된 아틀란티스의 특징들과 이 수중 도시 사이의 유사점을 주목했다. 그는 인도 고대 문화인 들투들투, 기마니타 샤스트라, 들투들투와 들투들투, 오라타라나, 들투들투에 남겨진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아틀란티스 대륙의 파멸을 묘사한 정체불명의 문서였다. 문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늘에서 거대한 뒷음이 들려왔고 번개와 불더미가 떨어졌다. 대륙 전체를 뒤덮은 폭발과 불기둥이 하늘을 갈랐고 열과 바람이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날 이후 그 도시는 바다 밑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그의 형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묘사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멸망을 기술한 내용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 하늘에서 떨어진 불더미, 그리고 대륙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즈나이 박사는 이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실제 일어난 대재앙에 대한 기억의 흔적일 수 있다. 며 캔베이만이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년 전 존재했지만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진 고대 도시.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입증된 믿을 수 없는 시간을 단 듯. 해석조차 어려운 문자나 새겨진 석판, 정교한 구조물과 도시 시스템, 그리고 전설과 닮은 멸망의 이야기.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아틀란티스는 유럽의 서쪽이 아닌 인도의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캔베이만의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인류의 기억에서 지워진 또 하나의 문명이 오늘도 조용히 숨쉬고 있다. 플라이 조수는 놀라운 지장을 제시했다. 그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대 문안 속 아틀란틱나라는 이름의 대륙이 바로 캔베이만 수중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라 보았고, 이것이 전설 속 아틀란티스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멸망 과정과 아틀란틱나의 파멸 묘사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아틀란티스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는 것을 들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아틀란티스는 기원전 25,000년부터 22,000년 사이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었고, 캔베이만 수중 도시의 연비인 기원전 7,500년은 이보다 훨씬 뒤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플라이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가 아틀란티스라 부르는 대륙의 시기나 위치는 고대 문안의 지점일 뿐이며 실제 연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모든 것은 고대임의 훼손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적이야말로 진짜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도 캔베이만에 대한 탐사는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인도 바다 밑에 잠들어 있는 그 정체 문명의 고대 도시는 인류 문명의 발산지를 다시 써야 하는 발견일까? 아니면 수천 년 전 바다에 가라앉은 유토피아, 아틀란티스의 잔재일까? 이런 혼란과 논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2012년 10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뉴스가 발표된다. 쿠바 해역 수십 년 600피트 약 180m 아래에서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탐사는 레이더 사운드 기술을 이용해 수행되었고, 탐사를 주도한 이는 해양 엔지니어이자 지질학자인 폴린 자라이스키 박사와 그녀의 동료 폴 와일스바이트였다. 이는 쿠바 해저에서 화가나무로 구성된 조각상들과 4개의 거대한 피라미드, 그리고 여러 개의 석조 구조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공개된 후 또 다른 폭로자가 등장하면서 사태는 더더욱 미공으로 빠져든다. 쿠바 핵 위기 당시 해당 해역에 파견되었던 미 해군의 퇴역 군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은 그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구조물을 발견했고, 해당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기밀로 분류되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소련이 쿠바 인근에서 고대 유적지를 점령하거나 이용할 것을 우려해 해당 구역을 기밀리에 공수했고, 모든 정보를 외부로부터 차단했다고 한다. 이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루이스 헤르난데스는 이 폭로의 의심을 품고 직접 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시집한 정보는 퇴역 군인의 증언과 거의 일치했다. 그는 말한다. 미국은 쿠바 해역에 존재하는 고대 도시 유적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그 존재를 숨겼을 뿐이다. 폴린 박사팀 역시 탐사 중 고대 상형 문자로 치정되는 기호가 새겨진 볼판, 그리고 이집트식 피라미드가 아닌 마야 문명 양식에 가까운 계단식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중의 관심은 곧 사그라들었고 모든 것이 다시 묻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다. 1998년 미국의 대서양 고고학자 에드윈 클라크가 이미 쿠바 해역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고 논문을 준비 중이었으며 발표 직전까지 갔다가 주변의 조롱과 매악으로 인해 발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확인되자 그가 20년 전 주장했던 내용까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쿠바의 저 도시 역시 단순한 전설의 그림자가 아니다. 요금가나 고의로 감춰온 인류 문명의 지실이 아닐까? 지금 바닷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적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잊혀졌을 뿐이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대 문명. 그것이 과연 단순한 자연현상의 결과였을까? 고대 문명 전문가이자 신의 지문의 저자 그레이엄 킹콕은 쿠바의 저 도시의 침문 원인으로 지각 변동을 지목하였다. 그는 그 정도의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고대 지각의 급격한 이동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바로 학계의 반론에 부딪혔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그랜빌 드레이퍼 박사는 지각 변동이 도시 하나를 바다 아래로 가라앉힐 정도였다면 인근 고문왕들에 반드시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대규모 재난이 역사 속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지각 이동설이 비과학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다 설득력을 얻은 해석은 빙하기 종말과 함께 일어난 해수면 상승이었다. 태양학자 아트라는 카리브의 일대의 지질 구조를 근거로 들며 빙하기 말기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400피트, 약 120m 낮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쿠바 인근의 육지가 수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밝혔다. 이 이론은 쿠바의 저 도시가 단순히 침몰한 것이 아니다. 바다 수위 변화에 의해 천천히 숨겨진 고대 문명의 일부였을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주장이 등장한다. 영국의 역사 저술가 앤드류 쿨리스는 자신의 저서 아틀란티스로 가는 길에서 쿠바 섬이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가설을 펼쳤다. 그는 이를 세 가지 주요 근거로 설명하였다. 첫째,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미리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대륙이라고 묘사한 문장의 해석이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대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는 사이에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콜리스는 이를 미리아와 아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대륙으로 새롭게 해석했고 그 결과 카리브의 일대의 섬들, 특히 쿠바 섬이 아틀란티스의 중심지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플라톤이 언급한 거대한 산맥이 아틀란티스 대터먼을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보호했다. 는 문자는 쿠바의 에스카마브라이 산맥을 가리킨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하렘 전선은 매년 겨울마다 쿠바를 향해 몰려오지만 해안 산맥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지형적 특성이 플라톤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콜리스는 중남미 원주미 신화에서 아틀란티스의 흔적을 찾았다. 신화 속에는 뱀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건너와 동굴 속이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는 전승이 있는데 그는 여기서 동쪽에서 온 뱀의 사람들이 바로 아틀란티스에서 온 생존자들이며 그들이 정착한 동굴이 바로 쿠바의 툰타 델 에스테 동굴이라고 주장했다. 이 동굴은 기이한 벽화들로 유명한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운석과 유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어 고대인들이 목격한 대격변의 기록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아틀란티스의 멸망 원인으로 흔히 언급되는 지진이나 휘일이 아니다. 운석 충돌로 인한 지각 변동을 지목한 콜린스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였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는 직경 뒷립 17km의 치칠루고 운석 충돌고가 존재하며 이는 대멸종을 초래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카리브 해역 전반에서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특수 광물인 텍타이트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욱 놀라운 건 쿠바해저 tum사팀의 발표 내용과 콜린스의 주장 사이의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토텐, 상형 문자, 키라니디엄 구조물 등 예적에서 숙임된 요소들이 플라톤의 지록, 원주민 신화, 그리고 실제 지형과 뒤이야기에 맞아떨어진다. 과연 쿠바 해저 도시, 그곳은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의 실마리를 지고 있는 곳일까? 아니면 단순히 해수면 선승에 삼켜진 초고대 문명의 흔적일 뿐일까? 바다는 오늘도 말을 아낀 채 깊고 검은 침묵 속에 모든 기미를 잠들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